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업 준비생들의 영원한 스타 강사 SH 미래인재연구소 이시안 대표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한때는 니트족이었으나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해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시안입니다. 네,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중앙대학교 공예학과를 졸업한 취업준비생 김설 씨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취업준비생 김설입니다. 오늘도 많은 것을 배우고 취업준비생의 입장으로 또 얘기 많이 하고 가는 시간 만들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주제 바로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멘토들과 함께하는 취업 디딤돌. 오늘의 주제는 인턴십 생존 전략 베스트 5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인턴십 생존 전략. 아무래도 지금 방학 때이기 때문에 인턴십에 대해서 많이들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고, 살아남는 방법 첫 번째 뭘까요? 네, 이게 사실 대본에는 기본을 지키는 자세 이렇게 아주 점잖은 말로 표현이 돼 있는데요. 그걸 그냥 말하자면 개념이죠. 개념 장착. 그렇죠. 이것이 이제 첫 번째 필요한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어떤 일이든지 기본 이런 개념 같은 게 상당히 중요한데 일을 할 때 어떤 자세가 꼭 필요할까요, 우리 인턴들에게? 네, 제가 개념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그러니까 지금 사회생활 하시잖아요. 그렇죠, 하시죠.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하시는데 가령 내가 이렇게 뭐 회의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 출근 시간이 있다거나 그랬을 때 뭐 30분을 지각하고 뭐 그런 건 사실 꿈꾸기 힘들잖아요. 아니면 반드시 뭐 연락을 한다거나 이렇게서 뭐 그 맞춰놓거나 그러는데 인턴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학생 같은 그런 티가 많이 나가지고요. 그런 30분 지각 같은 것들을 좀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기가 뭐 어디 간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또 알려줘야 되잖아요. 내가 어디 갔으니까 찾으시면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데 왜 내 사생활까지 간섭해? 라는 식으로 이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이 친구들이 그냥 동아리 생활하듯이 사회생활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습니다. 가끔 있어요, 가끔. 그래서 야, 오죽하면 이 친구들이 정말 개념이 없구나. 이런 말을 들을 정도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과하게 얘기하면 개념이 없다. 그래서 개념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막 회사로 엄마가 전화해서 우리 애가 지금 아파서 좀 늦는다고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러던데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회사 과장님한테 왜 우리한테 야단치냐고 그래서 엄마가 항의 전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 어린 티를 못 벗는군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첫 사회생활이다 보니까 정말 이제 어떤 자세들이 필요한지 몰라서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인턴 사원이다 보니까 이제 일도 어떤 업무부터 시작해야 될지 상당히 난감한 경우도 있거든요. 어떤 일들을 하게 되죠? 인턴 사원이 고민할 건 없습니다. 시키거든요. 자기가 뭘 어떤 업무부터 해야 될지 걱정할 건 없고요. 그 처음에 가면 이제 뭐 회사의 여러 가지 것들을 OJT를 해주거든요. 우리 회사의 그 시스템은 이렇고 네가 하려면 이렇게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건 아무래도 복사, 자료 정리, 회의실 세팅 등 이런 것들을 많이 좀 하게 되죠.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 좀 단기 인턴이죠. 3주, 한 달 정도 인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프로젝트를 맡기기도 되게 힘든 게 프로젝트가 뭐 2달, 3달 가는데 이 친구들은 3주하고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딱 비워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일들밖에 지금 할 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제 외국계라든가 이런 데 가면 뭐 6개월짜리 인턴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좀 프로젝트도 맡길 수 있고 그런 경우에도 프로젝트 핵심이라기보단 뭐 조사해가지고 통계를 내가지고 차트를 그린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인데 어쨌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참가함으로써 얻는 것은 되게 많아요. 단 6개월을 했는데 내가 여기 정직원이 안 됐을 때는 그 시간들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이게 좀 학생들이 많이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단기 인턴과 장기 인턴 하는 일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시간을 투자하는 것만큼 그 뒤까지 생각을 해서 이건 결정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우리 김설 씨는 인턴 경험이 있나요? 저 인턴 경험은 없는데 아르바이트는 좀 많이 해봤어요. 다양하게요. 네, 이제 올해 5월 달에 MBC 다솜이라고 아나운서 인턴이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 들어가게 된다면 뭘 하고 싶어요? 어떤 걸 지키고 싶어요? 저는 좀 모든 걸 수용하려는 자세를 일단 갖고 싶어요. 그래서 뭔가 업무 센스 같은 게 있어가지고 선배님들이 보기에 뭔가 얘는 하나를 알려줘도 열을 아는구나 이런 느낌을 좀 드릴 수 있게 하고 싶고 저도 또 그런 후배들이 예뻐 보이더라고요. 준비가 되어 있네요. 감사합니다. 5월에 그 아나운서 인턴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을 지키는 자세만큼 중요한 게 사실은 직장 내 예절을 또 익히는 거잖아요. 직장 내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예절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것도 배웁니다. 심지어요. 특히 이제 이거는 뭐 인턴이라기보다는 처음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연수원 같은 데서 깜짝 놀랐는데 그 자료들을 보면
엘리베이터 탈 때 어디가 상석인지, 그러면 너는 어디에 타야 될지 이런 것도 있고요. 명함을 줄 때는 뭐 손을 어떻게 해야 되고 허리는 어느 정도 각도로 굽혀야 될지, 뭐 계단을 올라갈 때는 어떻게. 그러니까 정말 하나 뭐 이런 것까지 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 예절을 지키는 데서 배우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내가 생각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회사마다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매뉴얼을 좀 숙지하고 처음에 신입사원인데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게 좋잖아요. 신입사원이 안녕하십니까 누구입니다 라고 하면 사실 받는 사람도 약간 민망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신입사원이 안녕하세요 뭐 이러면 이것도 좀 약간 너무 그 노예해 보이니까 신입사원이면 신입사원답게 이런 식의 배우는 예절들을 정확하게 지키려고 노력하시면 충분히 예쁨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네, 좋습니다. 기본적인 예의 범절도 중요시 돼야 될 것 같고요. 자, 인턴십 생존 전략 이제 두 번째 알아볼 차례입니다. 뭐죠? 어떤 거죠? 일단 뭐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다 참신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생의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학생의 아이디어. 근데 아이디어가 있어도 이걸 잘 어필하기가 사실 인턴 사원으로서 쉽지가 않거든요. 이 대학생의 아이디어라고 제가 굳이 표현한 이유는 다 참신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또 너무 노예한 듯한, 그러니까 이 기업에서 있는 사람들이 낼 만한 아이디어면 좀 대학생다운 맛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너무 실용성을 따질 때 그렇게 되거든요. 이게 실제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실제 우리 기업의 수준이 이건데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 있는 사람 다 하는 얘기니까 그걸 좀 잘 무시한 채 이것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까지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랬을 때 좀 더 어필이 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너무 노예한 아이디어보다는 뭐 아주 참신하려고 노력하진 않는 그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현실을 약간 뛰어넘는 그런 아이디어를 자꾸 내려고 노력하시면 이 친구는 어쨌든 지금 아이디어가 돌아가니까 여기 와가지고 좀 더 배우면 좀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낼 것이다라고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될 수 있죠. 그렇군요. 우리 김설 씨는 좀 어떤 팀 프로젝트나 프레젠테이션을 수행하면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보여줬던 경험이 있나요?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친구들 2명이랑 같이 공모전, 마케팅 공모전을 나갔을 때였는데요. 그때 이제 새로운 화장품을 기획을 하고 거기다 이제 마케팅 방법까지 다 포함한 거를 내는 공모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캠퍼스를 돌면서 남자들에 대한 그런 화장품을 만들어보자 이 생각에 인터뷰를 하고 하다 보니까 턱수염에 대한 가리고 싶은 그런 욕구가 되게 많은 거예요, 남자들이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걸 이제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그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거는 턱수염 컨실러를 그러면 새로 우리가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기획을 하고 마케팅까지 다 해서 공모전을 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결과는 어땠어요? 결과는 운 좋게 이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진짜 남자친구한테 고마워야 되겠다. 정말 우리가 보통 좀 생각하지 못했다 아주 참신한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이런 아이디어 취업에 도움이 될까요? 네, 그래서 그게 상품화 됐어요? 지금은 아직 아니에요. 아직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독특하고 참신한 아이디어인데 실제로 상품화하기에는 여러 가지 이게 과연 상업성이 있을까부터 여러 가지 걸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아이디어는 좋습니다. 근데 다만 이런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에 대단해 얘를 꼭 뽑아야 되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김설 씨가 이렇게 했던 아이디어에서 참신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캠퍼스를 돌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하고 사람들을 많이 연구한 이 과정들이요. 이게 훨씬 더 취업에 도움이 되는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자소서라든가 아니면 내가 그걸 어필할 수 있을 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내가 이 상품을 기획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배웠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취업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 삼성전자의 경우에 이제 인턴 사원들이 선배 사원들과 함께 좀 실무에 참여하는 일이 굉장히 많다고 하던데 많은 도움이 되겠죠? 네, 아무래도 그 대학생들은 이제 실험실과 이론적인 그런 것들에 강한 반면 다 강한 건 아니고요. 잘 배워야지 강한 건데 그런 것들이 좀 있는 반면에 실전적인 건 잘 없잖아요. 그렇죠. 뭐 회로도 막 이렇게 작성하는 친구들도 사실 납땜을 직접적으로 하라고 하면 잘 납땜을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전에서 실용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요. 자신의 아이디어와 어떤 직무적인 어떤 그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전에 적용시켜가지고 그것들을 좀 확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같이 선배 사원과 같이 실전에 투여해서 일하는 것은 정말 굉장히 좋은 어떤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참신한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세 번째도 이번 거와 좀 연결되는 부분이네요. 어떤 거죠? 네, 세 번째는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적극적인 태도. 이거 참 이야기를 많이
많이 하는데 내가 인턴으로서 맨날 복사만 하고 이러는데 얼마나 더 적극적이어야 될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복사를 이런 거죠. 복사를 했는데 네. 야, 굉장히 열과 이거 행을 맞춰가지고 정확하게 해야겠다. 이런 걸 갖고 선배 사원이 감동받진 않거든요. 뭐 대단한 복사 실력이야 막 이러면서 감동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그 복사를 나한테 떨어질 거잖아요. 그럼 내가 먼저 가서 치고 나가는 거예요. 선배님 그거 혹시 복사하셔야 될 거면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네. 제 눈치를 보면 어차피 내가 할 일이거든요. 근데 너무 그냥 아무 데나 가가지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것도 오지랖이 너무 넓으니까 그런 부분도 안 좋은데 이게 좀 있다 보면 눈치가 저 일은 내가 할 일이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선배가 시키기 전에 제가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 굉장히 인상도 좋아지고 이 친구 되게 적극적이구나. 그다음에 사실 선배 사원도 막 시키는 게 아니라 좀 하면서도 약간 미안한 감을 가지거든요. 보통은. 그랬을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뭐 제가 하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하시면 정말 이거는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고 어떤 적극적인 태도를 가진 사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죠. 그렇죠. 적극적인 태도는 진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아닐까 인턴십 사원들에게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제 적극적인 태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면은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내가 너무 귀찮게 대해지는 거 아닌가? 질문이 너무 많아. 저도 그런 친구가 있어요. 지금도 일하다 보면 계속 1시간마다 전화 와서 이건 어떻게 돼? 저건 어떻게 돼? 라고 하는 식으로 오른쪽으로 돌려요? 왼쪽으로 돌려요? 심지어 그런 것까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인턴 사원으로서 어떤 뭐 그런 거라면 그거를 아주 좋아하진 않거든요. 우리가 평소에 이상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렇게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하시면은 뭐 선배들한테 좋아할 거다라고 말은 해주지만 실제로 내가 당해보면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렇게 하나하나 물어가지고 정확하게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좀 안 물었다가 지 멋대로 했다가 큰 사고를 낸 사람과 중에 누가 더 싫냐. 이거보다 이 큰 사고보다는 그래도 이게 좀 더 낫다라는 거죠. 그 싫은 정도가. 그렇죠. 물론 알아서 잘하는 사람이 굉장히 좋겠지만 이게 어렵다라고 한다면 많이 물어서 실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일단 뭐 그 인턴 사원이 알면 뭘 알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자세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설희 씨는 어때요? 좀 적극적으로 많이 물어보는 스타일인가요? 아니면 좀 혼자서 고민하는 스타일인가요? 저는 바로바로 물어보는 스타일이긴 한데 이게 조금 변한 게요. 제가 4학년 겨울 때 디자인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복사를 하는데 디자인을 이제 뭔가 키워가지고 크게 키워서 복사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게 워낙 저한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제가 이것저것 막 눌러보게 되는 거예요. 아까 예를 들었던 그 부분이구나. 그게 저의 얘기였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게 복사기가 좀 뭔가 일이 커지겠다 싶더라고요. 너무 막 뭐가 막 계속 나오고 멈추지가 않고 막 이런 상황이 계속 돼서 이거 정말 더 커지겠구나 싶어서 바로 그때 선배님한테 가서 여쭤보고 이 다음부터는 절대 처음부터 모르면 바로바로 물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그때 딱 깨달았어요. 그래요. 경험이 있네요. 질문은 이제 최대한 예의를 갖춘 선에서 많이 했을 때 오히려 손해보는 건 없지 않나 뭐 이런 생각 들어봤습니다. 네 번째 인턴십 생존 전략 어떤 거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입니다. 커뮤니케이션 능력. 대부분의 인턴십 기간이 상당히 좀 짧잖아요. 2달에서 한 3달 정도 가까이 되는데 사회생활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나의 의견을 잘 피력하는데도 약간 서투를 수 있어요. 좀 노하우가 있겠죠? 이게 또 조직에서 얘기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 소통이 중요하다. 우리 사장님들이 신년사에서도 굉장히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 얘기를 잘 곱씹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들이 얘기하는 소통, 부장님들이 얘기하는 소통은요. 내 얘기를 잘 들어라예요. 같이 쌍방으로 네 얘기를 정확하게 듣겠다가 아니라 내가 하는 얘기를 정확히 알아들어라예요. 내 말이나 제대로 들어라.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소통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다 높은 사람들만 그런 강조를 한단 말이죠. 자기 편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데 왜 못 알아들어? 사실 조직에서의 소통이라는 것이 약간 제한된 면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물론 내 의견을 이렇게 하는 통로가 열릴 수는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전제할 거는 일단 위에 사람들의 말을 정확하게 알아듣는 능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뭐 판단력이니 뭐니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일단은 저 말에 좀 집중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할 때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할 말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화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찍어서 얘기하게 되네요. 이렇게 얘기가 왔다 갔다 하면 이렇게 하다가 저 얘기가 나오면은 내가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이 얘기만 생각하다가 얘기를 하는데 엉뚱한 얘기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죠. 산으로 가죠, 주제가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 부하 직원도 마찬가지. 그래서 내 면피를 생각해가지고 내 논리만 생각하다 보니까 부장님이 얘기하시는데도 이게 좀 살짝 겉돌고요. 그러면 내 얘기만 하게 되니까 그게 어긋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권해드릴 것은 일단
정확하게 들어라. 잘 들어라. 내가 말을 못하나에 따라 일단 정확하게 듣고 무슨 얘기인지 정확하게 요지를 파악해라. 그런 연습들을 계속 하시면 그래도 좀 늘거든요. 그렇게 정확한 핵심을 파악했을 때 내가 하는 말들이 힘을 가질 수 있는 게 알아듣거든요. 저 친구 알아듣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도 하고 인정을 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는 좀 알아듣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렇군요. 네. 경험도 참 많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게요. 우리 김설 씨는 타인에게 자신의 의견을 좀 잘 전달하는 편이에요? 그런 능력이 있나요? 저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저 사적으로 대화를 할 때도 너무 듣고 있다, 아니면 너무 내 얘기만 한다. 이게 너무 안 좋더라고요. 발전적이지도 못하고. 그래서 제 얘기를 당당하게 좀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 또 요즘에는 그게 더 고민이 많아요. 사회생활 이제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책이라던가 이런 걸 보면서 더 공부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예. 자, 인턴십이 이제 마칠 때쯤 되면 이제 평가를 조목조목 하게 되는데, 평가 항목 중에 중요한 게 바로 조직의 팀워크를 깨지 않고 적응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또 보는 거잖아요. 네. 예. 원활한 대인관계 능력이나 인성이 상당히 중요하죠. 네, 당연하죠. 얼마나 중요할까요? 되게 까칠한 사람을 내 편으로 두고 싶진 않으니까. 네. 근데 사실 중요하다는 거 아는데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걸 몰라서 못한다기보다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때 너무 그 모든 사람을 다 내 친구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은 되게 이제 자기도 힘들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적을 만들지 않는다. 가능한 한 적을 만들지 않고 뭐 너무 친해지진 않더라도 하지만 나를 너무 싫어하거나 내가 그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정도만 되면 조직에서 어떤 원활한 인간관계 자체는 큰 문제가 없고요. 어차피 일로서 퍼포먼스로서 보여주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좀 그런 식의 그러니까 조직 그 적을 만들지 않는 너무 까칠하지 않은 이왕이면 정확하게 예의를 두는 그런 자세를 가지시면 원활한 인간관계를 만드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네. 조직 생활 어려워하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맞아요. 좀 성격적으로 내성적이라든지 혹은 너무 좀 속된 말로 나대는 사람들. 예, 인턴 사원분들 중에도 분명히 그런 분들이 있을 텐데 아무튼 그런 노하우를 지금 설명을 해 주신 거죠. 원활하게 네네. 잘하자. 예, 거기다 하나만 더 네네. 붙이자면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을 다 친구를 만들 수는 없지만 모든 사람을 친구를 만들 수는 없지만 단 하나 정말 친구가 돼야 될 사람 바로 위 직속 상사요. 미생 같은 경우도 보면 바로 위 직속 상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굉장히 직장 생활이 다르잖아요. 네. 그리고 이 그 캐릭터도 달라지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바로 위 직장 상사만은 내 편으로 만든다. 어떻게든. 그래서 이제 잘하면 그 사람이 이제 실드를 쳐주는 거예요. 네. 우리 애 하면서 실드를 쳐주는 거니까 그 하나만큼은 내가 확실하게 잡아야겠다 생각하시고 좀 약간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분에게만큼 점수를 꼭 맞아요. 따야겠네요. 그 이경규 씨 있잖아요. 네네. 저희들에게 이제 굉장히 대선배이신 네. 분인데 그분이 항상 신인들에게 늘 강조하는 말이 그거래요. 프로그램에 처음 출연을 하게 됐을 때 여기 실세가 누구인지를 파악하라. 먼저? 작가인지 PD인지 더 윗선인지 어떤 네. 딴 사람인지 그리고 그 사람 한 명한테만 잘하면은 프로그램이 편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뭐 같은 맥락에서 생각하면 그러네요. 되겠군요. 듣고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생존 전략 알아볼 차례입니다. 인턴십 생존 전략 5번째 어떤 건가요? 예, 일단 뚜렷한 목적 의식입니다. 뚜렷한 목적 의식. 아니 뭐 뚜렷한 목적 의식 없이 인턴십에 지원하는 지원자도 있나요? 의외로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인턴십이 중요하다, 경력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일단 인턴을 하고 보자라고 했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내 서류에 이거 일결을 했다라는 게 채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인턴 생활을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취업에 연결시킬지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정말 알바나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시간 낭비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시간 때우기식 인턴을 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제 목적 의식 어떤 것들이 좋을까요? 뭐 난 반드시 정규직 전환이 될 거야, 뭐 이런 식의? 두 가지죠. 네. 일단 들어가 보니까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한 50% 이상이다.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은 되는 거잖아요. 네. 그 기존에 했던 어떤 퍼센트가 있고 지금의 분위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정말 목숨 걸고 열심히 하는 거고요. 네. 예, 그 밤에도 야 제발 퇴근 좀 해라고 해도 아닙니다. 전 끝까지 일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정말 끝까지 일하는 거고요. 좀 이게 아니다. 10% 20% 정도밖에 정규직 전환이 안 된다. 네. 그러면 그걸 하면서 끊임없는 구직 활동을 또 해야 돼요. 보통 인턴을 하면서 자소서 쓰기나 이런 건 딱 멈추거든요. 이거 하기가 힘드니까. 근데
사실 그렇게 딱 해가지고 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알바한 거나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서류에 인턴 한번 했다 이거밖에 없는 거니까 실제로 여기서 정규직 전환 힘들겠다 그러면 그 경험들을 가지고 바로 자소서에 일기 쓰듯이 하면서 자소서를 좀 완성하시면서 구직 활동을 같이 하는 이 투 트랙을 좀 설명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인턴십을 하면서 인턴십 일기 같은 걸 좀 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고요. 가장 좋은 건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위해서 좀 꼭 알아두면 좋은 노하우 같은 거 있을까요? 사실 그 복사나 뭐 이런 거 가지고는 퍼포먼스 내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네. 저 친구는 정말 복사를 잘하니까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야. 이런 건 곤란하니까 실제로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적극적인 자세 있죠. 적극적인 네, 자세. 그러니까 이왕이면 회사 생활도요. 그러니까 뭐를 시키면 이것 좀 해오세요. 그러면 네 하는 사람도 있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뭔가 좀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같은 일을 시켜도 이왕이면 그런 사람들 같이 있고 싶으면 이왕이면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밝고 명랑하고 경쾌한 그런 마음을 스스로 자꾸 마인드 컨트롤 하시면서 그 적극적인 자세를 어필하시면 적어도 인성적인 면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그 인턴 생활할 때 좀 가지고 계시면 정규직 전에 아무래도 좀 유리한 면이 될 수 있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김설씨 이제 5월에 인턴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어떤 능력을 어떤 나의 강점을 어필하고 싶어요? 저는 일적으로는 창의력을 좀 인정받고 싶고요. 창의력. 그리고 인간성으로는 이제 신뢰감 같은 걸로 인정을 받고 싶은데요. 창의력 같은 경우는 제가 대학 다니면서 또 미술을 전공하기도 했고 해서 좀 다양하게 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조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더 발휘해서 인턴십을 하면서 인정을 받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신뢰감 같은 경우는 선배님들이 뭐 너한테 뭘 맡겨도 진짜 안심이 된다 이런 인정을 받으면 좀 뿌듯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상황을 하나 좀 가정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이제 아나운서 인턴이 5월에 있다 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딱 됐는데 선배들이 아나운서적인 어떤 업무를 가르쳐주고 뭐 시키는 게 아니라 AD나 FD라고 하죠. 조연 추리할 법한 일들을 뭐 대본 출력해와라 뭐 이런 것들을 막 시켜요.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그 맡겨주신 일 열심히 하면서 또 다른 것들도 이렇게 하나씩 물어보면서 뭐 또 더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막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억울하게 당하지만 않겠다. 전략 하나 더 세우면 그렇게 대본을 계속 뽑아오다 보면 어느새 내일이 돼요. 사실 내일이 아닌데. 그러니까 분위기가 약간 그렇다면 선배님 오늘 바쁘신 것 같으니까 오늘 제가 대본 뽑는 거 도와드릴게요. 오늘만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치고 나가라는 거죠.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것도 역시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대단한 대단한 JQ를 지니셨어요. JQ.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어찌됐건 본인이 잘 어필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세우시는 것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오늘 방송을 토대로 잘 연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끝으로 우리 인턴십을 준비하고 있는 혹은 인턴십 지금 하고 있는 취업 준비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인턴십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인턴십은 취업의 과정이니까 인턴십을 했다고 해서 안심할 것도 없고요. 자신의 취업 준비를 멈출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취업을 크게 보시고 가시고요. 인턴을 하고 난 다음에 되게 뭐 큰 산을 넘었다는 듯이 굉장히 또 약간 좀 이렇게 우울감에 빠지고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요. 과정이라고 명심하시고 그걸 잘 활용하시는 지혜를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함께해 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일단 인사를 또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